1998년 2월 25일 0시 이 땅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얼마나 꿈꾸었던가, 얼마나 아득히 갈망했던가 오늘이기를. 이날 아침 김대중 대통령과 부인 이휘호 여사는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산 자택을 출발했다. 10번 쓰러지면 11번 일어나고 100번 쓰러지면 1000번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대중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그 다짐,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모진 풍상 다 겪으며 이겨낸 김대중 대통령. 오전 9시 청와대에 도착한 김 대통령은 심우영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무궁화 대훈장을 전달받았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에 서명 제거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 여의도로 향했다.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마련된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장. 각계각층 인사 4만 5천여 명이 참석해 50년 만에 여야 간 정권 교체에 따른 국민의 정부 출범을 축하했다. 헌정사상 처음인 여야 간 민주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가 탄생한 이날.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돌이켜보면 70여 년의 세월 저쪽 너머로 1924년 1월 6일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면 후광리에서 아버지 김은식 씨와 어머니 장소금 씨의 사남 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어느 시인의 식구를 지금도 외우고 있는 그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섬이 되고자 하는 오랜 꿈을 꾸면서 이 작은 섬에서 유년 시절과 소년기를 보냈다. 1939년 목포 제1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김 대통령은 그해 공립이었던 5년제 목포 상업학교에 수석 입학했다. 섬마을 소년은 양친 부모의 혜택을 고루 그리고 듬뿍 받았다. 어머니로부터는 강한 독립심과 함께 바르고 선하고 악한 것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기질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에게는 예술적인 기질 외에 올바른 사고력과 정치적인 접근법 등을 배웠다. (1945년) 광복을 맞아 고교 졸업 후 다니던 해운회사를 인수해서 55년까지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50년부터는 목포일보 사장을 겸하기도 했는데 이때 그는 실물 경제를 익힐 수가 있었다. 거센 파도를 바라보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지와 인내를 배울 수 있었고 이는 그 후 숱한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밑거름이 됐다.
1950년에는 서울 출장 중에 6.25를 맞아 걸어서 목포로 귀향했다. 이때 인민군의 포로가 돼 목포 형무소에서 총살 직전 탈출,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다. 52년 5월 이승만 정권이 보인 부산 정치파동에서 충격을 받은 그는 정계에 진출해서 민주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 때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길고도 험난한 정치 역정에 들어섰다. 그러나 맥없이 무너지고만 그는 무소속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56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하는 국민적 염원과는 달리 정권 교체에 실패한 가운데 청년 김대중은 장면 박사를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61년 5월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첫 당선의 영예를 안았으나 사흘 뒤에 터진 5.16 군사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돼 의원 선서조차 할 수 없었다. 정치적인 시련 속에 빠져있던 그는 61년 평생의 동지이자 반려자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 이듬해 결혼하게 된다. 민정이양에 따른 63년 11월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때 목포에서 당선된 김대중 의원은 본회의 최다 발언에 이어 5시간 19분간 쉬지 않고 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최장 국회 발언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민중당 명대변인으로서 또는 특정재벌 밀수 진상폭로 규탄대회 등을 통해 정치적 역량과 식견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40대 기술원을 제창한 1970년 신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혁명을 일으키며 대역전승을 거두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40대의) 이 젊은 후보는 71년 선거에서 박정희 정권의 영구 집권 음모를 폭로하며 한반도의 4대국 보장론을 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 달 후 8대 총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광주에서 목포로 가던 중 도로상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 그 후 72년 9월 야당은 유진산 씨와 김홍일 씨를 각각 당수로 선출하는 등 내분을 겪었다. 그 직후 이른바 10월 유신이 선포됐다. 해외에서 유신철폐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 의원은 73년 8월 도쿄에서 납치돼 목숨을 잃을 뻔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됐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딛고 9.4일생으로 생환해 납치 6일 만에 서울 동교동 집에 던져졌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투지만은 꺾이지 않았다.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훗날 그는 정치적 보복은 단호히 거부하지만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나쁜 제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이 납치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공작이었음이 드러났다. 칠흑과도 같던 유신시대, 76년 3.1 민주구국선언을 주도하면서 유신체제에 항거해 2년 9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7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으나 곧 가택연금을 당했고 79년 12.6 사태 이후인 12월 8일에야 연금이 해제되는 등 철창 속의 감옥과 철창 없는 감옥 생활을 번갈아 해야만 했다. 12.12 쿠데타에 이은 5.17 변란을 일으킨 신군부는 김대중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조작해 사형 선고까지 내렸다. 이 판결은 그 직후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세계 각계의 구명 여론에 의해 5번째 죽음의 고비를 넘긴 김 대통령은 82년 미국 망명길에 올라 한국인권문제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 각종 교민 초청 행사와 대학 인권수호단체, 종교계 강연 등을 통해서도 고국의 민주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내의 민주협을 발족시켰다.
이에 정부는 강제 귀국 명령을 내렸으며 85년 2월 그는 귀국길에 올랐다. 귀국길에는 제2의 아퀴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 연방 하원 의원 등 20여 명이 동행하는 등 그의 신변 안전은 국제적인 관심사였다. 귀국 직후 2.12 총선거에서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게 한 주역으로 김영삼 민추협 공동의장과 회동하고 그 자신 민추협 공동의장을 수락하면서 다시 전국의 중심인물로 복귀했다. 또한 50 말기 54번째 가택연금을 당해 외부인과 마음대로 접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벽 속에 갇힌 이 민주화 지도자에게 힘이 돼준 국내외 민주인사들이 많았다.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뉴스가 있었으며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폭풍을 몰고 온 귀국이라는 제하에 표지 기사를 실었다. 연금 중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고향에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외부 출입을 차단당한 그 당시 동교동 교도소라고 불리기도 한 그의 집 주변을 찾아온 시민 당원들과는 담장을 사이에 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해 6월의 시민항쟁은 마침내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민추협 공동의장의 사면 복권을 골자로 한 6.29 선언을 가져왔다. 당시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던 연세대생 고 이한열군 장례 행렬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한다는 각오로 매사에 임했다. 광주의 비극 이후 처음으로 87년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찾은 김 대통령은 7년 만에 여기 망월동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보답했던 열심한 진정을 한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김대중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사회의 악과 해독을 독을 제거시키는 인동정의 역할을 할 것을 여러분한테 굳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8월 8일에는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에 입당해 상임 고문이 됐으나 김 총재와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협상에 실패하고 말았다. 11월 12일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고 당 총재 겸 제13대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은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정치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전두환 씨가 물러나면 그 죄는 미웠지만 사람을 용서하려는 국민의 마음이 바뀌어서 전두환 씨 자신이 큰 불행을 벌지도 모른다고 나는 경고해서 마지 않습니다. 야권 분열과 지역 감정이 가져온 대선 패배의 충격 속에 치른 88년 13대 총선거에서 그는 평민당을 이끌고 원내 70석을 확보함으로써 여소야대 전국에서 제1야당의 위치를 확보했다. 실로 16년 만에 처음 가진 88년 6월 29일의 국회 연설에서 그는 정치 참여의 목적은 오직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광주 민주화운동 청문회에 직접 증인으로 참석하면서까지 광주 문제의 해결과 50비리 청산을 위해 열과 성을 다 바쳤다. 어떻게 가볍게 사느냐 하는 것이 정치 참여의 목적이라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도 국민을 대신할 수 없었다면서 자신의 유일한 소원은 우리 국민의 고난과 한을 풀어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90년 1월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태어나 정계판도가 바뀌자 그는 즉각 야권을 재정비해서 대선 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87년 대선 이래 갈라졌던 야권은 5년 만에 거대 야당 민자당에 맞서는 강력한 통합야당으로 새 출발. 92년 5월 김대중 대표를 제14대 대통령 후보로 다시 지명했다. 선거 유세 중에 김대중 후보는 지역차별이 없는 완전 화합의 정치를 공약했다.
전체의 건강 속에서 차별 없이 대구도 경상북도도 똑같이 찾아는 그런 정치를 반드시 실현해가지고 여러분의 장래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겠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분명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김대중 총재는 96년 4.11 총선 미니수호 야 3당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서 97년 새정치 국민회의 전당대회에서 제15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지역 감정을 이겨내면서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싣는 데 주력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서 대선에 임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자민련과 공동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김종필 명예총재와 박태준 총재를 연결해 지역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크나큰 성과였다. 이때 나라의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김대중 후보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었다. 운명의 그날 1997년 12월 18일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온 그였기에 옳고 바른 길을 사랑해온 그였기에 두려움은 없었다. 결국 국민은 그를 선택했고 그는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의 기쁨보다는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인 경제를 살리는 일이 다급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서 노사정위원회와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작지만 강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에 착수하고 금융개혁을 서둘렀다. 노동계 대표와 기업 총수들을 만나 노사정 대화합을 이끌어냈으며 해외 인맥을 적극 활용하면서 미셸 캉드시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 국제금융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외환위기 타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취임까지 68일간 김 대통령은 IMF 관리체제로 빚어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뛰었다. 국민과의 텔레비전 대화를 통해 각계각층을 만나 국가의 현 사태를 정확히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김 대통령. 부인 이효호 여사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이이며 세 아들 내외에게는 언제나 친근한 아버지고 손자 손녀들에겐 늘 책 읽는 습관을 일깨우고 몸소 실천하며 교육해온 자랑스러운 가장이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해온 김 대통령은 감옥, 연금, 망명 생활을 오히려 연구와 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해 학문적 결실을 보기도 했으며 지금도 12,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늘 청년의 가슴으로 살고자 했고 뜨거운 가슴에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쫓아 70평생을 살아오면서도 그는 늘 인정 많고 자상하며 사랑 가득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취임식이 역사적인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정부가 마침내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김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하며 국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주인 역할을 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하고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의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 짓는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은 관광산업, 영상산업 등 문화산업은 무한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고라고 지적했다. 마침내 꽃을 피워낸 인동초.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를 인동초에 비유해왔다.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초여름에 꽃을 피우는 덩굴풀 인동초. 혹독했던 40여 년간의 파란만장한 가시밭길 세월을 이겨내고 마침내 오늘에 이른 그의 정치 인생은 인동초 바로 그 자체였다. 5차례의 죽을 고비와 6년간의 감옥살이, 10년간의 가택연금과 망명생활. 오늘의 이 영광은 인간 승리이기도 하다. 그 오랜 세월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이국 땅에서도 초num을 아꼈으며 자기 연말을 게을리하지 않은 집념과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겨울, 기나긴 겨울을 견디면서 찬란한 봄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끝에 오늘을 맞이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화합과 단결 그리고 힘찬 전진이 중요한 법이고 보면 이제는 누구를 탓하거나 편가르기 따위는 멀리 추방하고 이웃과 함께 결애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그는 비록 당대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다고 한다.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정치 현실 속에서 국민의 정부 첫 내각을 출범시킨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도 숱한 시련이 따르겠지만 그는 화합의 정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힘들고 험할 때나 즐거울 때도 후광 김대중 대통령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든 길을 걸어왔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맞이하는 21세기는 경쟁과 협력의 세기이며 경제와 문화가 세계화의 중심을 이루는 시대다. 우리는 이제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무한 경쟁의 새 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앞에 서고 국민이 함께 따르면서 국민의 정부와 함께 국난 극복과 재도약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